오늘 읽어볼 영화는 영화 주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보게 된 영화인데요. 넷플릭스 썸네일이 워낙 무시무시해서 네이버 평점을 봤는데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랑종을 괜찮게 본 저로서는 비슷한 분위기의 공포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 호러의 분위기는 상당하니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주 시작합니다. 영화는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우선 한 여성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비는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한 의지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축복을 내리는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제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정말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대관람차를 그린 그림이 나오더니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관람차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도냐 오른쪽으로 도냐에 관한 생각을 하면 정말 그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느끼는 착시를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나오고 느닷없이 한 아이가 울부짖고 아이의 몸은 정말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듯이 온몸이 긁히고 피가 맺히고 차마 보기 힘든 모습이 나오고 이내 한 여성이 화면에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러난. 6년 전 끔찍한 금기를 건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가까워진 사람 모두 불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여성. 이 저주는 알면 알수록 저주 속 힘에 영향을 받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사고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 여성과 같이 타고 있던 차가 사고가 나서 여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또 다른 영상에는 이 여성이 경찰서에 가서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그 뒤에 경찰관 2명이 자신들의 권총으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리러나는 자신의 딸의 불행을 없애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아파서 울부짖고 있던 여자아이가 자신의 딸인 듯하죠. 그리고 동의를 한다면 만일을 대비해서 앞으로 나오는 기호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알 수 없는 기호들, 그리고 심지어 같이 읽어달라고 하는데요. 영화의 시작부터 시청하는 사람들을 영화 속으로 끌어들여 공포의 한복판에 놓이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기호와 함께 깔리는 BGM이 마치 연부를 외우고 있는 듯한 BGM이라 섬뜩함이 배가 됩니다. 화면이 바뀌어 리러나는 밝게 웃으며 더더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알고 보니 더더는 딸이었고 예전에 정신과를 다닌 기록 때문에 양육권을 갖지 못해 떨어져 살고 있었던 건데요. 이제 딸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깊은 주인공. 그래서 셀프 영상을 찍어 더더의 성장 일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인 더더를 만나지만 더더는 아직 엄마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런 딸을 위해 선물로 꼬시려는 엄마. 하지만 멀어진 사이는 아직인가 봅니다. 화면은 6년 전 정신과 병원의 자료 화면으로 옮겨지는데요. 그곳에서 의사랑 상담한 내용이 나옵니다. 리러난이 가선 안 되는 땅굴을 들어간 후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뱃속의 아이를 낳자 위탁소에 딸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의사와의 인터뷰. 그 저주에서부터 2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 리러난. 이름을 알아도 죽고 그 땅굴에서 일어난 일을 듣기만 해도 큰일이 난다면서 말을 아끼는데요. 자신이 아는 건 그 신명에 대해 많이 알수록 불행이 더 쉽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는 딸을 집에 데려온 리러난의 촬영본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딸을 집으로 데려오며 위탁소의 사람들과 밝게 웃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부터 급격하게 서로 뻘쭘해지는데요. 엄마의 노력을 아는지 더더는 점차적으로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상태 때문에 떨어져 있는 딸과 가까워지려 더욱 노력하는 리러난. 갑자기 둘만 있는 집에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확인을 해보니 창문에 유리가 깨져 있습니다. 근데 깨져 있는 곳에 바퀴벌레가 죽어 있습니다. 마동석 바퀴인가요?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리고는 더더의 눈에 안약을 넣어주는데 눈 흰자에 빨간 두꺼운 핏줄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리러난. 더더를 재운 후 혼자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버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냉장고 틈새에서 빛이 나오는데 냉장고 문이 열려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연 적 없는 열린 냉장고 문과 그 안에 우유가 뚜껑이 열린 채 흘리고 있었던 상황. 영화 시작부터
점점 심상치 않음을 마음껏 보여줍니다. 그리고 빛이 깜빡깜빡거려 그곳을 가보니 이번에 열지 않는 현관문이 열려있고 엘리베이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층에 멈춰 있었는데요. 가까이 가보니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잽싸게 현관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생각이 난 더더를 찾는데 더더는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변기에서 물이 자동으로 내려지고 그걸 보러 간 사이 침대에 누워있던 더더가 사라집니다. 문 밖으로 나간 듯한 낌새가 느껴져 뛰쳐나가 보니 더더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뒤덮은 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방 안에 들어가더니 눈을 까뒤집은 채 포효를 한 후 문이 저절로 닫히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잽싸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 있는 아이. 더더는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르고 리러나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학용품으로 만들어진 알 수 없는 기호가 비춰지는데 이건 아이가 한 것일까요? 이야기는 다시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이 감도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공포를 제대로 주는 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6년 전 미신타파 특공대라는 부제가 붙고 차로 세 사람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은 유튜브에서 괴기 채널이란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남자 한 명은 전휘안, 그리고 여자는 여주인공이죠. 그리고 또 한 남자는 천리둥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찍는 남자 전휘안, 그리고 운전을 하는 남자 천리둥은 형제였는데요. 이들은 일명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땅굴을 찾아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도 안 터지는 아주 은밀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리러나니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왜 배가 아픈지도 모르고 친구들은 놀리기 바쁘네요. 니들은 모르지만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임신이란 걸 말이죠. 이 미신타파 특공대들은 이윽고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바로 천리둥과 전휘안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외삼촌이 남자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리러난을 보더니 자신의 가문 사람들만 참여하는 제사라며 리러난을 의문스럽게 쳐다봅니다. 리러난에게 외부인은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리러난이 더 불편해 보이는데요. 전휘안은 리러난이 외부인이 아니라며 형 리둥의 여자친구라고 해보지만 외삼촌은 웃으면서 리러난에게 차를 몰고 제사가 끝나면 다시 오라고 합니다. 운전을 못한다는 리러난에게 어떻게 할지 상의해보라며 이상한 손동작을 취하는 마을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와 상의를 한 후 외삼촌이 런안의 손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아까 불편하게 했던 할머니가 손금을 확인한 뒤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합니다. 손금에서 무엇인가를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드디어 마을로 입성하는 세 사람. 마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서 다시 현재로 시간이 바뀝니다. 러나는 분장실 같은 곳에 있는데요. 무언가 준비를 하려는 찰나 바닥에 떨어진 애벌레를 보고 기겁합니다. 하지만 애벌레는 가방 속에도 수두룩했는데 왜 가방 속과 바닥에 애벌레가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울린 전화벨. 딸 더더가 친구의 팔을 그만 물어버린 건데요. 유치원으로 재빨리 가서 팔을 물린 친구 부모님에게 사과를 하곤 더더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팔을 문 더더도 이유가 있었는데 친구가 자신을 사이코라고 놀렸다는 것. 사이코로 놀린다고 해도 팔을 물어버리면 그 말이 사실이 되어버리니 의심하도록 합시다. 더더를 재우고 자신을 다독거리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리러난인데요. 갑자기 소리치며 엄마를 찾는 딸 더더. 다급하게 달려가 보니 천장에 나쁜 괴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이런 적 많으셨을 거예요. 엄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이 천장에 계속 달라붙어 있다고 하는 딸. 러나는 우리네 부모님 마냥 보이지 않는 괴물을 향해 즉흥 연기를 펼칩니다. 허공을 향해 엄마가 손을 붙잡아야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연기를 해야 하나라는 마음의 현타를 느끼며 그래도 신용을 하는 러난. 손을 잡고 괴물을 밖으로 보내려는데 아이는 괴물이 손을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듯 어딜 가냐고 소리칩니다. 마냥 상상의 괴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디테일한 더더의 행동. 다음날 더더의 유치원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데요. 유치원에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얼굴 없는 괴물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안한 나머지 친구들에게 돈의 위력을 알게 해주는 러난. 장난감을 하나씩 사서 친구들에게 돌리자 팔을 물린 친구도 해맑게 웃으며 다신 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돈인가요? 그리고는 집에 와 더더의 이상한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인형의 배를 산채로 뚫고 CCTV를 설치하는 러난.
하지만 집에서 촬영을 하기도 전에 유치원에서 뛰어놀던 더더에게 이상한 길쭉한 팔이 다가오는 게 촬영이 됐습니다. 마치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 그 길쭉한 팔의 정체는 뭘까요? 집에서 혼자 인형놀이를 하는 더더는 인형들의 얼굴 쪽에 손수건을 씌워놓고 놀고 있습니다. 인형들이 괴물을 보기 싫다는 이유로 말이죠. 상상의 괴물 증세가 너무 길어지는 듯한 모습. 그래서 러나는 인형극으로 딸의 증세를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엄마도 예전에 괴물을 봤는데 좋아하는 걸 생각하면 치료가 된다는 말로 더더를 다독거려 주는데요. 그리고 잠자리에 든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엄마도 예전에 괴물을 무서워해서 자신을 버린 거냐는 질문. 러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괴물이 무섭지 않다는 말을 하는 리러난. 뭔가 생각이 깊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다시 우리의 미신타파 특공대로 돌아갑니다. 찍지 말라는 제사를 기어코 숨겨서 찍는 우리의 특공대 친구들. 알 수 없는 제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할머니는 불모라는 존재가 리러난의 뱃속의 아이를 좋아하니 태어남은 불모님에게 바치라는 말을 하는데요. 러난과 친구들은 서로 당황한 듯 얼굴을 쳐다봅니다. 자신들의 제사는 끝난 후 방에서 몰래 빠져나온 우리의 특공대들. 이젠 다른 사람들의 끝나지 않고 있는 의식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사람들은 화불수일, 심살무모라는 말을 외우고 있는데요. 그 말 뜻을 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를 목격하게 되는데 몰래 카메라를 찍다 그만 여자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맙니다. 그리고 특공대들을 향해 밖으로 나온 여자아이가 재밌는 곳에 가자고 이들을 꼬시는데요. 같이 따라간 곳에 여자아이는 남자들은 출입이 안 되고 러난만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의 모습은 재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방에는 불상들이 꽤 있습니다. 불상들은 무엇인가를 봐선 안 된다는 듯 모두가 뒤를 돌아보고 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참 괴이합니다. 폐쇄된 곳에 살아서 뭐가 재밌는지 모를 수 있겠다 싶은 아이는 어느덧 어떤 상자를 가져오는데 그 안에는 두꺼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주더니 그것이 먹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머리카락을 주니 그것을 또 먹는 두꺼비. 와, 재밌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보니 왼쪽 귀가 잘린 게 보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불모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명님이 귀를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신명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살들을 가져가 그 대가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 그때 아까 뒤돌아보고 있는 불상 하나가 떨어져서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삐진 듯 뒤돌아보고 있었던 불상들이 모두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재빠르게 리러난의 머리를 잡고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숙이게 한 뒤 아까의 주문을 외웁니다. 화불수일 심살수모. 그러던 찰나 마을 주민 중에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이곳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될 곳에 들어가 걸려버린 일행들은 당장 내일 돌아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가며 문까지 잠궈 버리는데요. 더 이상 촬영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하지만 왕년의 실력을 뽐내며 문을 손쉽게 따버리는 리둥. 하지만 러난의 상태는 좋지 않은데요. 쉬었으면 하련만 아까 그 여자아이가 걱정된 러난은 일행과 함께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땅굴을 기어코 찾아 들어갑니다. 시간은 다시 현실, 더더의 생일날입니다. 두 모녀는 행복한 파티를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게임도 하고 케이크도 먹고 자신이 떨어져 있을 때 못 준 사랑을 표현이라도 하듯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리러난. 그리고 집에 와 러난이 잠깐 집 문제로 상의를 하고 있는데 더더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듯 하더니 혼자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의 문은 닫혀 있었는데 신개념 자동문인 듯 혼자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천장에 대고 묻죠. 이제 뭘 하면 돼? 알 수 없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이후 더더가 알 리가 없는 주문을 외웁니다. 화불수일 심살수모. 그때 뒤늦게 아이를 찾은 러나는 놀라서 아이를 잡아 끌고 나가 차를 태우는데요. 뒷좌석에서 더더는 배가 아프다고 자지러지며 웁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을 가는데요. 의사 말로는 뇌 이상에 의한 반신마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제 몸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런 딸을 성심성의껏 돌보는 엄마 러난. 하지만 법원에서
통보가 날라옵니다. 런안의 양육권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판정. 아직 양육권 판정이 나지 않았었던 거고, 심지어 이제 법적으로 런안은 더더의 엄마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런안은 병원에서 무단으로 나와 더더를 차에 태우고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집 근처에서 아이를 차 뒷좌석에 숨겨놓고는 짐을 챙기러 잠시 자리를 뜨는데, 그 와중에 가정위탁업체 대표인 치밍에게 숨긴 아이를 들켜버리고 맙니다.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 걸 안 치밍은 차에 타서 더더를 다시 가정위탁소로 가자고 설득하는데, 며칠 동안 같이 있었을 뿐인데도 정이 들어버린 더더는 돌려서 거절합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존재가 크다는 걸 느낀 치밍. 그리고 짐을 챙겨오는 런안을 보는데, 이미 집 앞쪽은 아이를 다시 데려가야 하는 위탁소 직원들과 경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눈치를 채고 차로 다가오는데, 가정위탁 대표는 런안과 더더의 마음을 안 듯 차에 타라고 한 뒤 함께 도주를 합니다. 아니,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표가 여기서 도주를 해버리고 있네요. 그리고 영화 처음에 더더를 데리고 오는데 도움을 준 위탁업체의 직원 할머니는 유리공예를 하는 곳에 찾아가 뜨겁게 불로 달궈진 쇠꼬챙이를 입안에 넣어버립니다. 런안이 말한 주변에 있기만 해도 옮겨진다는 저주의 시작일까요? 시간은 다시 특공대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일행은 땅굴 앞에서 여자아이를 찾는데, 아이는 주문을 쓴 도포에 감싸인 채 누워 있습니다. 돼지와 양도 앞에 묶여 있는 걸 보니 여자아이도 함께 제물로 바치려는 모습인데요. 아이가 걱정되어 리둥과 런안은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하지만, 전유아는 호기롭게 땅굴을 막아놓은 입구를 발로 부셔버립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세 사람이 기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굴에는 희미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셋은 들어가려 했지만, 리둥은 여자친구 런안의 몸 상태를 걱정해 자신과 전유한 둘만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피를 하혈하는 런안이 들어간 남자들을 찾는데, 그때 전유한이 땅굴에서 공포에 질린 듯 울부짖으며 기어나옵니다.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인데요. 그리고는 그대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당황한 런안은 리둥을 찾는데, 안타깝게도 리둥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주민들은 시신을 수습하고 런안은 전유한이 떨어뜨리고 간 캠코더를 줍는데, 제물로 바쳐졌던 여자아이는 그걸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런안의 입장에선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증거품이며, 리둥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했지만요. 여자아이가 말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을 구해준 런안을 위한 행동인 듯 더 이상은 말리지 못하고 울고만 있네요.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는데, 마을에는 사람들이 없고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그때 묻지마! 라고 소리 지르며 지나가는 전유한을 발견하고 따라가는데, 돌로 만들어진 좁은 방 같은 곳에는 인간의 뼈와 살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피를 받은 대야와 함께 널려 있고, 그 옆에는 아까 런안의 가방에서 나온 애벌레들이 득실들댑니다. 그리고 발견된 소 머리로 만든 재단. 도대체 이 마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놀라서 뛰쳐나간 런안은 제사를 지내는 듯한 마을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앞에는 사람의 형체가 불에 타고 있고, 그쪽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게 된 전유한. 위안은 이성을 아직도 찾지 못한 듯 벌벌 떨면서 계속 묻지마 라는 말만 반복하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누나를 흰자위만 남기더니 런안을 공격합니다. 이가 가렵다는 말을 하며 팔을 물어 뜯는데요. 그 직후 전유한의 이들이 모두 다 빠져버립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이들을 보고 놀라는 전유한.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는 쪽으로 달려가 버리는데, 눈을 돌린 그곳에는 마을 주민들이 흉측하게 팬티만 입고 런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도망가야 할 것 같은 이 마을. 도망가는 길에 아까 불타고 있던 사람 가까이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쪽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전유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사망한 위안. 이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시동을 걸어 탈출하려는 걸 끝으로 화면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혼자 차를 타고 도망쳤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런안과 위탁 대표 치밍 그리고 더더가 함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 싶어 어떤 사원을 향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도사는 땅굴을 찍은 캠코더를 부적으로 봉인한 뒤 더더에게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명심하라며 아이에게 절대로 7일 동안 물과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건 도사님과 그 조수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합니다. 만약 못하겠으면 이쯤에서 그만하라는 으름장을 놓는데요. 뾰족한 방법이 없던 러난도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곤 아이와 함께 바닷가를 찾은 러난. 슈퍼에서 연을 보고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건 손님이 주문한 거라 안 판다는 말을 듣고 연을 훔쳐 아이와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잠을 자던 더더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놀란 러나는 병원을 찾습니다. 상태를 본 의사는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공복이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곤란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안 맞으면 주사를 놓지 못한다는 말에 이제는 자신이 주사 놓는 방법을 찾아 직접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일째, 러나는 더더의 다리가 쪼그라들었다고 하는데요. 근육이 위축되는 증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자책하는 러난. 아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그 와중에 생일 케이크를 엄마에게 주고 싶다는 더더. 엄마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라고 하자마자 안 보이는 곳에서 우걱우걱 먹을 걸 혼자 먹는 러난. 근데 그리고는 갑자기 마트에 가더니 통조림을 사서 기어코 딸아이의 입에 파인애플을 넣어줍니다. 이제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봉인된 캠코더는 치밍이 갖고 있었는데요. 부서진 캠코더의 내용을 살리기 위해 복구 프로그램을 써봤지만 땅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복구가 되고 그 이상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디오를 볼수록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고 말하는 치밍. 심지어 이가 하나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했던 이상한 손동작에 대해서도 알아보는데요. 일반적인 손동작은 복을 모은다는 뜻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의 손동작을 쓴다고 합니다. 추측을 하던 치밍은 반대로 한 손동작이 무엇인가를 퍼뜨린다 라는 결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코피까지 나는 치밍. 하지만 계속 정보를 찾아봅니다. 이번엔 여자아이의 얼굴에 있던 주술에 대해 검색하며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고승을 찾아 알아내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시샹반나 가시아 공항에 도착해 고승이 살고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주문의 유래와 의미를 찾아 러난에게 보내는데 성공한 치밍. 하지만 치밍의 얼굴은 이제 정말 아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땅굴 영상도 모두 복구를 했지만 그건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치밍은 더더를 진정 딸로 생각했고 저주받을 걸 알면서도 묵묵히 더더를 위한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기 시작하는 치밍. 자신의 이름을 수없이 말하며 죽을 때까지 머리를 박습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잃죠. 이것을 영상으로 본 러나는 기겁을 하고 분명 보내지 않을 거라는 땅굴 속 영상이 첨부된 문자가 막 미친 듯이 옵니다. 놀란 가슴이 진정도 되기 전에 더더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손이 아프다는 더더의 말에 손을 보니 이건 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팔, 손, 그리고 등 전체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고 살이 짓물러 피 범벅이 된 모습인데요. 마치 황공포증을 일으킬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본 러나는 뭔가 결심한 듯 아이를 안고 화장실에 가 아까 먹었던 파인애플 그 조금을 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을 토하며 함께 나온 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의문의 애벌레. 살아있는 애벌레가 도도의 몸속에서 어떻게 살아있었을까요? 이제는 통성명도 가능할 것 같은 애벌레를 보고는 놀라서 아이와 도사님의 거처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그곳에서 러나는 발견하고 맙니다. 도사님은 엎드려서 쓰러져 있고 바닥엔 피가 흥건했는데요. 그곳에는 아까의 애벌레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도에게 먹을 걸 줘서 끝내 사단이 나버린 건데요. 그리고 갑자기 애한테 먹을 거 줬지 라는 말에 놀라서 뒤를 보는데 도사님의 조수인 아주머니가 벽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는 러난. 그리고 조수 아주머니가 말을 계속합니다.
더더에게 런안이 임신했을 때 뱃속에 더더를 신명님께 바치려고 했다고 일러 바치며 자신의 뒤통수를 마구 긁는데요. 그냥 긁는 수준이 아닌 손톱으로 자신의 살을 파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지러운 듯 마구 긁어댑니다. 런안은 상황을 보다가 휠체어를 탄 더더를 밀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더럽게 깜빡거리는 손전등, 그리고 조수아 아주머니가 또다시 나타나는데 뒤통수인 줄 알았던 아주머니 머리가 커튼처럼 열리더니 거기서 뒤통수가 아닌 변해버린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이며 런안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같이 쓰러지는데 일어나서 보니 이번엔 더더가 휠체어에서 없어져 있습니다.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더더는 공중에 떠 있는 상황. 그러다 중력이 없어진 듯 퍽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데요. 화면이 바뀌고 아이는 응급실에 실려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에서 런안은 무릎을 꿇고 미친 듯이 주문을 외웁니다. 마을 사람들이 했던 반대로 한 손동작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차밍이 찾았던 고승으로부터 온 손동작의 의미가 나오는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화불수일, 심살수모는 고대 종교의 덕담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조상이 숭배한 신명이라는 것은 대흑불모라는 악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끔찍한 업보를 물려받아 축복을 받아내어 저주를 옅어지게 하기 위해 이 주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많아야 축복이 생기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도 보호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진료를 마친 의사는 더더의 현재 상태는 괜찮아졌지만 탈수에 영양실조, 그리고 온몸에 박테리아가 퍼져 있다는 말을 합니다. 낙관적인 상태는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사. 런안은 갑자기 결심한 듯 핸드폰을 찾더니 땅굴 영상을 클릭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더더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병원 CCTV로 보여지는 장면인데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더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듯 밖을 나가는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데요. 어디론가 가던 더더가 어떤 외딴 곳에서 흰색 팬티만 입고 있는 채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죠? 잠시 후 뉴스 속보가 뜨고 누워있는 사람은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이며 온몸에 불경이 쓰인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 왠지 특공대 때 봤던 여자아이와 비슷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더더를 찾았는지 다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런안은 그 뒤에 찾아간 곳이 온몸에 불경이 써진 여자아이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잘려진 귀를 확인해보니 그 여자아이가 맞았습니다. 6년 전 마을에서 본 여자아이. 결심한 듯 들고 온 칼을 꺼내 잠들어 있던 아이의 남아있는 한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장소가 바뀌고 카메라를 보며 굳은 표정의 런안은 드디어 땅굴의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땅굴 속 영상. 도대체 리둥과 전희안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땅굴의 입구는 처음엔 기어가야 할 정도였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성들이 서 있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어둠을 뚫고 그 안을 들어가는 두 사람. 잠시 후 리둥이 마치 제사를 올린 듯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만지지 말라면 좀 만지지 말지 붙어있는 부적을 떼버리는데요. 부적에는 화와 복을 짊어지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한 아이의 울음소리는 계속 들리는 상황.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형형색색의 천을 꼬아 만든 줄로 봉인을 해놓은 듯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고민을 하다 그 줄을 가위로 자르고 들어가보는 리밍. 안쪽으로 들어가니 통로 곳곳에 거울이 위치해 있는데요. 더 깊숙이 들어가니 커다란 장롱에 거울이 붙어있는 것에 입구가 막힙니다. 거울에는 빨간색으로 알 수 없는 문자가 쓰여 있고요. 그것마저 가뿐히 치운 채 둘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인자하게 웃고 있는 동상이 하나 서 있고 그 동상은 어딘가를 가리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쪽 방향을 보니 또 제단 같은 것이 있는데요. 제단 위에는 잘린 머리카락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시 또 시작된 손버릇으로 인해 전희안이 머리카락을 만지려고 하니 리밍이 이를 말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알아들어 먹었는지 만지는 걸 포기하고 다른 곳을 조사해 봅니다. 또 뭔가 발견하고 건드리러 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제단을 발견하는데 이번엔 사람의 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근처엔 불상이 있는데 불상의 얼굴에 빨간 천을 두르고 얼굴을 가린 뒤 그 위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아직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건드린 병에 옮은 리둥이 자신이
굳이 불상의 얼굴을 덮은 천을 괜히 걷어내는데요. 갑자기 아무 미동조차 없는 리둥. 전휘안이 형을 부르지만 내 이름이 뭐냐고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바닥에 있던 머리카락을 입으로 마구 구겨 넣는데요. 놀란 전휘안이 형을 끌어내며 나가자고 합니다. 그때 벽에서는 난데없이 손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형을 이끌어 도망가는 도중에도 계속 손에 들고 있는 머리카락을 집어 삼키려는 리둥. 쿵 소리와 함께 아까 봤던 세워져 있던 거울들도 모조리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리둥에게 벽에서 나온 손들이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거울이 붙어있던 장롱이 넘어지며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손전등의 빛이 꺼지면서 이제 두 사람은 칠흑 같은 동굴에 있게 되는데요. 손으로 벽을 더듬거리며 형을 찾던 전휘안은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쿵쿵 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리는 리둥이 자신의 머리를 벽에 찍고 있을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형에게 가까이 간 위안, 그리고 형인 리둥이 돌아보는데 더 이상 그것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더더의 몸에 난 상처 구멍처럼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뚫려 있었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무엇인가가 돼버린 리둥. 그리고 그는 동생을 향해 천천히 걸어옵니다. 여기까지 숨겨져 있던 땅굴 영상의 내용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런안의 모습이 잡힙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는데요. 그리고 아이가 키우고 싶었었던 강아지와 아이의 옷가지를 싸서 위탁 가정소에 줍니다. 현재 더더는 위탁 가정소에 있는 모양인데 이미 아빠라고 여겼던 치밍은 죽은 상황. 이제 주위에 아무도 없을 더더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런안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는데 그녀는 마을의 여자아이처럼 온몸에 불경을 써 넣었습니다. 더더를 치료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한 런안. 자신의 존재는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며 더더를 위한 말들을 녹합니다. 그리고 혼자 마을로 되돌아온 런안. 그 일이 있고 6년 만인데요. 마을은 불이 다 꺼진 채 아무도 없고 들어가면 안 되는 땅굴 또한 입구가 부서진 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땅굴은 그때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누구도 건들지 않은 모습인데요. 런안은 재단으로가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다시 오와 열을 맞춰 올린 후 그 머리카락들을 비추고 있는 자동차 사이드미러 같은 거울을 깨부십니다. 사람의 치아가 있던 재단도 마찬가지. 치아가 하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오와 열을 맞춘 후 그것을 비추는 거울을 또 깨부십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런안의 팔은 더더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살이 짓무르고 구멍이 뚫린 채 피가 흥건합니다. 하지만 이를 각오하고 온 런안. 이제 불상에 도착했는데요. 이번엔 마을의 여자아이에게서 자른 귀를 재단에 올리고 손동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대고 이게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괜찮다면 그 주문을 함께 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승이 알려준 주문이 시작되는데요. 약 30초 정도 동안 주문이 외워지다 갑자기 런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우리를 속였다는 말과 함께 계속 보기가 꺼려진다면 좋아하는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제부터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일전에 치밍이 고승에게 물어봤다는 주문 아시죠? 화불수일 심사주모.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고승이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축복의 의미가 담긴 고대 종교의 덕담이라고 한 이 주문은 사실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화와 복은 돌고 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걸 외운다는 건 저주를 나누고 자신의 이름을 바치겠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보았던 문양은 심지어 낯선이에게 불모의 저주를 퍼뜨리는 술법이라고 합니다. 저주의 힘을 떠맡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저주가 점점 옅어지고 더 깊게 주문을 외운다면 저주를 더 많이 떠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모의 얼굴, 즉 땅굴에서 본 불상은 저주의 핵심이라 그들은 절대로 보지 않게 얼굴을 가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고승을 비추다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줍니다. 무릎을 꿇고 고승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건 만삭의 리런안이었습니다. 더더를 임신한 상태로 이미 이전에 고승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던 거죠. 리런안은 우리를 향해 축복의 주문이다 라고 하기 훨씬 전에 이 주문의 뜻이 저주를 나눠 가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밍이 목숨을 걸고 알아내준 정보도 사실 런안은 이미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를 진심으로 딸로 생각했던 치밍의 부정을 런안은 딸을 위해 이용해버립니다. 그리고 땅굴에서의 런안은 우리를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을 구하려면 저주를 우리들이 나눠서 가져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럴 줄 알고 제가 주문을 안 외웠죠, 속으로. 그리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딸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그리고 런안은 빨간 천으로 자신의 눈을 가립니다. 이렇게 지는 눈을 가리고 카메라를 들고 불모의 불상을 찍으면서 불모의 얼굴에 덮여있는 빨간 천을 치워버리는데요. 우리는 그리고 네 이름이 뭐야? 라는 말과 함께 커다랗게 입 안에 구멍이 수없이 많이 뚫린 무언가가 이상한 소리를 내자 런안이 카메라를 떨어뜨리며 풀썩 주저앉습니다. 눈을 가린 것도 소용이 없었는지 런안이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돌재단에 머리를 찧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덧 행복하게 웃고 있는 더더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가 저주에서 풀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건강했을 당시의 더더를 미리 찍어놓은 건지 확실하게 대답을 주지 않으며 더더의 행복한 웃음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뭔가 익숙하지 않은 나라의 호러는 참 색다른 것 같아요. 태국이나 대만 등 말이죠. 우리가 한국식 호러나 일본식 제2호러에는 익숙하지만 요 근래 나오는 수작들에는 이런 태국과 대만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시도 자체가 새롭습니다. 영화 내내 카메라에 말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말을 거는 한마디로 제4의 벽을 시도한 건데요. 영화를 보며 실제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주문을 따라했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몰입감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문이 사실은 저주를 나눠 가지는 주문이었다는 사실 또한 크나큰 반전과 더불어 보는 시청자들의 찝찝함을 배가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주문을 외우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불상의 얼굴에 덮인 천을 딱 거두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봐야 하나? 했거든요. 이 사실만으로도 현실과 영화 속의 관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연출에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을 속 공포 연출이 제가 한때 무섭게 했던 플스게임 사이렌과 닮은 점도 호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게임도 마을이 단체로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 일어나는 공포 게임이거든요. 신기하게도 이 영화는 구독자님의 추천을 받은 영화였는데요. 하고 많은 영화 중에 추천받은 작품이 이미 제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진행하던 작품이라는 게 또 신기한 우연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공포영화를 읽어드릴까요? 다음 영화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도움 되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